인하들은 미산 차이가 있다라는 점이죠.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안녕하세요. 맘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계열 중에 우리 학생들을 선호하는 대학교 하나, 바로 2025 황로대 인하대학교 어떻게 소리 평가하는지, 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인하대학교 2025학년대 학생복귀 지역균형 선발의 모집 인원 613명이고요. 그 다음 추천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학생은 교과 100%고요. 당연히 수능 최저가 있겠죠. 인문계열은 2합 6등급 이내, 그 다음 자연계열은 2합 5등급 이내, 그 다음 의예과는 자, 3개 영역학 1등 이내입니다. 당연히 이 3개 모두 한국사는 필수 응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하대의 학생부 종합 인하미래 인재 전형이 있죠. 자, 인하미래 인재는 모집 인원 961명이고요. 당연히 면접에 30%가 있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하실 게 뭐가 궁금하시냐면, 과연 인하대는 어떻게 서류 평가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2024년 이후로 좀 대학교들이 서류 평가 반영 비율들이 많이 좀 바뀌었죠. 예전 같은 경우는 뭐 학종의 4대 요소라고 해가지고 뭐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뭐 전공 적합성, 뭐 인성 이런 것을 평가를 그렇게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진짜 그렇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인하대 역시 서류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초 학업 역량 30%, 진로 탐구 역량 50%, 그리고 공동체 역량 20%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세분화되어 있어요. 이제 기초 학업 역량 30%에는 어떻게 세분화했냐면 학업 능력 20%와 학스타드 10%가 합쳐져 가지고 기초 학업 능력 30%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하대에서의 서류 평가 학업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첫 번째로 이제 교과 성수도라든지 학년별 교과 추이 이 점은 당연히 보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수한 교과 중에서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 성적 당연히 고려하겠죠. 그다음에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 그리고 이 점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 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잘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자신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발전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당연히 이제 학교 선생님 작성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제가 일을 하면서 좀 이 점을 좀 더 노력하고 이 점을 좀 보완하기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점 여러분 좀 제시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발전하기 노력만 해서는 안 되겠죠. 노력하고 나서 결과물이라든지 성취 어떤 뭔가 결과물이 나와줘야 돼. 그래서 반드시 결과물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 그리고 인하대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이공계 같은 경우는요, 이처럼 뭔가 결과물을 보여줬을 때 무엇이 있었냐면 입결에서 큰 변화, 즉 정말 뒤집고 가는 케이스가 많았다라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 같은 경우 하나가 저 보세요. 다른 대학교나 뭐 이제 건국대라든지 경희대라든지 막 이런 대학교를 보게 되면은 학업 역량이라고만 하는데 왜 인하대는 기초 학업 역량이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좀 이렇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학업 역량은 뭐고 기초 학업 역량은 뭐지? 라는 생각하겠죠. 다른 대학교에서 학업 역량은 이렇게 봐요. 학교에서 교과 성취도라든지 그리고 나서 우리 대학교 입학을 해서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건지 이걸 학업 역량으로 본다라는 말이죠. 근데 왜 인하대는 기초라는 단어가 붙었냐면요. 모든 교과 지식과 교과 역량이 대학 수학의 필수라는 점 현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와 융합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바르기 위해서 폭넓게 학습하는 자세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 학업 역량 평가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우선 진로 관련 교과목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의 과목을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하대 합격한 케이스들 같은 경우 아이들을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이 진로 관련 교과목 중심으로 하고 그 외에 본인이 관련이 없는 그런 과목들이 있죠. 뭐 미술이나 예체능 같은 거죠. 그거에 있어서도
예체능이 분명 한두 가지씩 반드시 본인의 진로에서 요구하는 학업 역량과 연계해서 드러내서 상기부로 잘 보여주면서 학업 역량을 보여주면서 특히 창의성을 발휘했던 학생들이 그냥 인하대 면접 뒤집고 들어갔어요. 무슨 말씀 이해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외 과목, 진로 관련 교과목을 제외한 그 외 과목에서 뭘 보여줬다? 본인의 진로와 연계한 창의성을 보여줬던 학생. 그런 생활기록부가 인하대에서는 그냥, 네, 부족한 내신 뒤집고 학종을 합격하였다라는 점, 이 점 반드시 기억해 두실 필요가 굉장히 놀라운 팁이니까요. 일단 두 번째 진로 탐구 역량이 50%인데요. 진로 탐구 역량에서도 진로 관심 20%, 탐구 역량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당연히 진로 관련 교과 이수와 성취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연계 활동은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다시 접근해 보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이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 연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습득한 지식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또 추후 무슨 노력을 했는지가 나와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 점 두 개가 뭐가 되어 있는 거죠? 연계되어 있는 거죠. 학교에서 이루어진 활동하고 나서 그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습득한 지식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어떤 추가적인 자료 조사라든지 혹은 뭐 독서 활동 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추가적인 자료 조사도 좋긴 좋아.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어떤 진로 활동을 하고 나서 어떤 점이 궁금하고 해, 뭐 궁금해서 뭐 나름대로 어떤 논문도 조사도 하고 그다음 뭐 이런저런 뭐 자료도 조사도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좋긴 좋은데 보고서로도 추 활동 나가 50% 나갔다고 하면 저는 40%나 50% 정도는 독서 활동으로 추 독서 활동 나가면 좀 생활교육부가 진전성도 느껴지고 여러분들의 좀 지적 성장이 좀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여기나 대체 평가하는 거 이런 지적 성장이 있었는지도 여기서 당연히 진로 역량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더구나가 아시다시피 진로 탐구 역량이 50%입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인하들은 미산 차이가 있다라는 점이죠. 학업 역량은 기초 학업 역량이 들어갔죠. 그다음 진로 탐구 역량 탐구가 들어갔어요. 다른 대학교 뭐가 들어가죠? 진로 역량만 들어갔다라는 말이야. 인하대에서 똑같은 거는 공동체 역량 용어만 똑같고 두 개 역량 미산 차이가 있어. 그런 진로 탐구 역량의 탐구라는 게 생활기록부에 보여줘야 된다라는 점이죠. 이해가시죠? 그러기 때문에 지식의 깊이는 추후 노력으로 독서가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점. 그리고 또한 지적 성장을 어디서 보여줘야 된다? 탐구하는 과정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해가지고. 그래서 진로 탐구 역량이다라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공동체 역량은 성실, 뭐 배려, 뭐 리더십, 협업, 뭐 의사소통을 현재 보고 있는데요. 이제 공동체 역량은 그다지 크게 좀 변별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서류 평가와 보시면 여러분들 인하대가 어떤 차이가 있고 그 미세한 그 차이를 생활 기록부에 어떻게 보여주는지가 관건이다라는 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그다음 면접 평가는 또 기초 학업 능력 33%, 진로 탐구 역량 33%, 의사소통 역량 34%, 33%인데 진짜 이나대는 서류 기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활동, 그다음 여러분의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과세특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생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 다음 그 생계에서 여러분 면접을 어떻게 할까, 특히 꼬리 물고 지금도 같이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1단계 합격자는 약 40에서 50% 정도가 면접을 통해 뒤집어서 합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합격자 성적 분석은 어떻게 될까요? 자, 교과 인문계열 같은 경우 2등급 초반에서 3등급 중반이고요. 교과 자연계열은 1등급 초반에서 2등급 후반입니다. 근데 학종 인문계열은 2등급 중반에서 4등급 후반이고요. 학종 자연계열은 1등급 초반에서 4등급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인하대, 우리 공대로서 그래도 정말 인기가 있는 대학교 중 하나 바로 이공계열 인하대가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인하대 서류평가는 미산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 미삼을 디테일하게 채울 때 합격 가능성이 올라간다라는 점. 그리고 인하대에 소신 이상 합격한 선배님들도 바로 이런 상기부를 갖췄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